자, 인물비상구에서 탕구할 두 번째 인물은 그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의 상대입니다. 그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 북구가 후보인데요. 뭐 경선에서 그 KBS 이영풍 전 KBS 기자를 이겼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고, 그런데 이제 경선한 게 좀 예상 밖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게 '왜 경선을 시켰을까?' 했을 때 조금 뭐 '한동훈을 덜 티나게 노리기 위해서 뭐 이런 모양새를 갖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 나오니까 "후보 내지 말자."라는 목소리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뭐 공당으로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후보를 냈는데 단수 공천을 하면 너무 속이 좀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저런 고려로 좀 경선에 붙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자, 이제 좀 스피디하게 좀 해볼게요. 여하튼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박민식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박민식 후보는 일단 1965년 부산 출생이고요. 후에 언급하겠지만 부산 구포초를 졸업을 하고 이 학교가 좀 되게 중요하고 또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을 둘 다 합격한 그 재원이에요. 그래서 외무부 생활을 하다가 외교관이 좀 잘 안 맞는다고 느껴서 5년 후에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검사로 임관을 했고요. 또 18 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18대 때 부산 북구 강서구갑이 지역구였고요. 현재 이제 북구갑 지역구인 거고 또 이제 20대 때는 전재수 의원에 밀려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기획실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당선인 특별 보좌역을 지냈고 32대 국가보훈처장 그리고 승격이 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72년에 전사한 국가유공자예요. 당시 박민식 후보가 7살 때 전사를 했다고 하고 6남매를 어머니가 홀로 양육했다고 합니다. 박민식 후보가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 된 게 아버지 부친 선친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네. 그때 이렇게 봤어요. 박 전 의원이 그때 2022년도에 당시 그 분당의 김은혜 의원이 분당갑 국회의원이었는데 경기도지사 출마하면서 그 공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 후보가 여기를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당에서 주지를 않고 안철수 지금 의원한테 밀려서 자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못 받게 되면서 약간 보훈용으로 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보훈용으로 줬는데 그냥 그렇게 쓰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선친까지 끌어들여서 좀 약간 이야기를 만든 게 아닌가, 명분용으로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여하튼 이렇게 수재인데 이런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박민식 후보의 정치 입문 계기는 사실 딱히 알려진 건 없어요. 사실 검찰에서 여러 특수부 검사로서 많은 수사를 했거든요. 많은 수사를 했고 아까 뭐 살짝 언급 나왔는데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이게 박민식 그 후보가 검사 시절에 했던 대표적인 수사인데 약간 그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예컨대 피의자로 몰렸던 사람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많이 검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검사를 어쨌든 그만두고 나서 사실 개인 사무소를 차리고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어디 로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박민식 후보는 정치 입문 계기나 이런 게 딱히 알려진 게 없고 2008년에 사실 국회에 입성을 했으니까 그때는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친이명박계가 이제 장악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친이명박계의 사례를 받았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분은 제가 2016년에 정치부를 처음 출입하면서 이제 박민식 후보라는 사람을 접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늘 헷갈려 했어요. 저 사람은 친이계야 친박계야? 그때만 해도 친이계 친박계 앙금이 엄청 남아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친이계 출신 같긴 한데 친박계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파색이 굉장히 옅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초선으로서 보면은 친이명박계로 들어왔지만 막 쇄신파 막 민본 20일 활동 이런 거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반기 들고 박근혜를 당시 뭐 당대표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혀야 한다 막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파색이었어서 약간 독고다의 기질이 좀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은. 저도 하나 덧붙이면 저는 이제 제가 한나라당 출입하던 시절이 2014년도, 12년도 요때인데 그때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어떤 상가에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좀 약간 생각보다 샤이했다. 샤이해요. 굉장히 샤이하고 샤이해요. 예. 처음 보는 기자 눈을 안 마주쳐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의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상당히 낯을 가리고 좀 약간 지방지 기자들한테도 물어봤어 사실. 왜냐하면 이 부산이 지역이니까 부산 지역 기자들한테 되게 잘하거든요. 물어봤는데 좀 약간 간을 본다. 그래서 낯을 가리고 간을 본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앞장서는 캐릭터는 아니고 본인이 계속 이렇게 전후좌우를 살피는 그런 캐릭터라고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막 과단성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않았고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친인가 친박인가 이게 헷갈렸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 저도 똑같은 기억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사람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실에 있을 때 이분이 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기자실에서 이제 그 검사 내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김웅 검사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게 베스트셀러여가지고 읽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보더니 그 책 나도 읽었는데 하는데 저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김웅 참 괜찮은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되게 샤이한 거예요. 그게 약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숫기가 없는. 정치를 할 타입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의외로 생명력이 되게 강하다 이 사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유경선 기자가 아까 그 박민식 후보를 전 의원을 소개하면서 이제 윤석열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과의 인연은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 살짝 더 소개해 줄 게 있으면 해주고요. 예. 어쨌든 지금 불법 계엄 탄핵 이후로도 윤석열에 대한 입장은 좀 안 바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또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아까 친이 친박이 되게 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제 허남서 선배가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좀 윤석열과의 어떤 인연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함께 근무를 한 건 아닌데 둘 다 특수부 검사였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표 냈을 때 사표 낸 날 윤석열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다짜고짜 뭐 근데 둘이 친했던 것도 아니고 잘 알았던 것도 아닌데 뭐 다짜고짜 뭐 야 임마 뭐 나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울중앙지검 앞에 짜장면 집을 갔대요. 중국집을 가가지고 뭐 또 짜장면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막 유혹 섞어가면서 너 같은 놈은 변호사에서 돈 못 번다. 근데 아마 그게 그런 캐릭터 때문에 더 그렇게 말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자의해서. 한데 예. 박민식 후보는 짐작컨대 욕을 같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표 집어치우고 너 특수부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가 변호사 1년 해봤는데, 아이 너는 진짜 못한다. 근데 이분은 또 이제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1년 하다가 짜장면 뭐 보고 갑자기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뭐지 저거 전화로 말하면 될 거를 왜 저렇게 굳이 막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만나서 하지?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렇게 눈을 잘 마주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숫기 없는 사람인데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언론에서 말하기로는 나중에는 이제 좋은 인연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뭐 되게 고마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조언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사표를 철회하지는 않았고 어쨌든 그냥 같이 오히려 그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러게 웬 땡땡땡. 꼰대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너무 싫다 이러고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된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박민식 의원이 약간 쉴드를 좀 쳤대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되게 좋은 검사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의원총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말을 했는데 이거 기사 나가고 나서 자기가 좀 욕을 많이 먹었다. 이런 말도 나중에 좀 전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네. 새로 그러니까 독고 기질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독고 기질이 아니라 남하고 어울리기가 어려운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뭐 생각을 그럴 좀 수도 해봤어요. 있죠. 네. 그러고도 아무튼 아까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입장이 그 계엄에 대한 입장이 그러면 이제 바뀐 거냐 안 바뀐 거냐 이건데, 사실 그 헌재에서 탄핵 결정 나기 전에는 이게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비판하는 거랑 대통령 지휘 박탈하는 거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스탠스였는데,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말은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하는 듯한, 뭐냐면 법원에서 아직 재판 중이지 않느냐, 내란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을 좀 삭제한 것들이 있대요. 옛날에 탄핵 정국 때 유니스백, 그리고 이제 하늘의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한다, 또 이제 내란죄 불성립은 명백하다, 이런 글들을 올린 게 있는데 이거를 찬양을 했네, 찬양을. 지금 그쵸, 유니스백은 사실 진짜 이거 요즘에 그때 윤어게인인 진로이즈백이 거잖아요. 유행이었나 보죠. 아무튼 뭐 그래서 그 글들을 지금은 다 삭제를 했는데, 이 삭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캠프 운영 관행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네. 정치적 시비를 미리 차단을 한 거겠죠. 네. 그 여하튼 그 지금 우리 그 박민식 후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그 부산시장 후보인 그 전재수 그 의원하고 되게 둘이서 이제 오랫동안 라이벌 관계로 거기서 그 경쟁을 해왔는데 네. 의외로 둘이 굉장히 친하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친한 게 이상할 정도로 두 분이 치열하게 붙었는데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제 4번을 한 지역구에서 전재수와 박민식이 겨루면서 2승 2패.
서로 사이좋게 2승 2패씩 주고받았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표 차이가 되게 아슬아슬해요. 마지막 대결 보면은 2,000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신승을 했는 그 신승하고 이제 낙승 이제 아까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 그날 이제 패배한 날에 보면은 그 박민식이 전재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은 참 요즘에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서 이게 참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한 기질을 보여주는 단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 것 보면은 같습니다. 그렇게 막 용기 있고 이런 과단성 있는 성격은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면도 이런 걸 보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인물비상구 패널로 출연할 때 전재수 의원을 한번 하느라고 취재를 했었는데 이분은 박민식 의원하고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동네에서 완전히 경조사 다 그쵸. 챙기고 플래카드 붙이면 굉장히 쾌활한 분이잖아요. 자기 그 핸드폰 번호 밑에 적어 놓는데 여기다 전화하세요. 그거 음. 다 받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산 북구에서 둘이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막상막하가 된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박민식 의원이 원사이드하게 이겨야 되는데 전재수라는 사람이 워낙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쵸. 계속 호각지절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렇게 둘러봐야 되고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참 너도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한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당신이 나 만나서 고생이 너무 많소 이러면서 이런 좀 가벼운 생각을 좀 해봤고요. 여하튼 이 박민식 후보가 지역구 정착을 계속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부산에서 분당 출마한다고 했다가 네. 지난 총선에 영등포 강서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제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향을 틀면서 실패를 거듭한 건지 아니면 운이 나쁜 건지 뭐 정치인이 뭐 사실 어디 출마할 때 뭐 박민식 후보처럼 뭐 부산에서 갑자기 성남 갔다가 그리고 영등포 갔다가 강서 갔다가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명분을 들긴 하는데 사실 박민식 후보는 북갑에서 크게 자신이 없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재수 후보가 2승하고 2승 2패지만 최종 승자는 2승은 전재수 후보가 최근에 다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박민식 후보가 2승을 했고 그러니까 최종 승자는 전재수 후보고 그쪽 밭이 많이 바뀐 상황이고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좀 중앙 정치에 눈을 돌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재선 의원 때부터 이미 부산시장을 하겠다고 되게 욕심을 많이 냈고 결국 부산시장 공천을 뭐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좀 약간 지역 기반이 약해지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 떠돌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허남설 기자가 부산시장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박민식 전 의원이 한번 그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경험이 있어요. 그 홍준표 대표 예. 때잖아요. 그때 이제 지방선거 2018년에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부산시장 경선을 해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당시 아마 홍 대표가 상당히 칼을 휘두르시는 분인데 밉보여서 누구를 전략 공천하려고 마음을 주셨는지 막 날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가 그거 가지고 맨날 기자회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당시에 그 이제 현역 시장이 누구였냐면 이제 약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노린 거거든요. 서병수 의원, 전 의원. 근데 이분은 지금 한동훈 돕고 그쵸. 있잖아요. 명예선대위원장이죠. 탈당까지 해가시면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요 선거판이 되게 작은 선거판이지만 서로 악영과 이런 게 막 얽혀 있는 선거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